네, 안녕하십니까. 국가교육위원회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특히 오늘 저에게 발표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이 우리 사회의 교육이라는 게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측면도 있지만 요즘 우리 사회의 모든 갈등과 문제가 여기에 집약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운 문제고 교육 발전 없이 우리 사회 발전이 없을 것 같다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십 년간 교육 발전을 위해서 고민해 오시고 이렇게 또 기여를 해 오셨는데 저 자신은 공학 분야에 특히 인공지능과 반도체 분야에서 일했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여러분들 기대에 충족하는 발표를 할 수 있을런지 걱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작으나마 제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기획을 하고 계획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발전에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의 초반부에는 우리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제가 인공지능이라고 빙의를 해서 인간의 사회, 우리 교육의 문제를 봤을 때 뭐가 좀 아쉬워 보이는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 교육이 발전해야 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써보셨겠지만 오픈 AI라는 인공지능 회사에서 서비스하는 DALL-E라는 생성 인공지능입니다. 생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종교적인 색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창조라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신의 영역이라고 보고 크리에이션이라는 단어보다는 데이터와 경험의 조합을 통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제 생성이라는 제너레이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거기에 제가 보기에 지금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로 봤을 때 한 10단계라고 보면 지금 한 3단계 정도라고 보고요. 여러분들이 요즘 놀라고 계신다면 아직 이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로 텍스트로 입력을 했을 때 살바도르라는 초현실 화가의 얼굴을 그려라. 로보틱 반은 로봇 얼굴, 반은 인간의 얼굴. 초현실 화가인데요. 1초면 그려줍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인간도 그릴 수 있지 않아. 맞습니다. 이 정도 그리려면 홍대 학원에서 10년은 다녀야 되는데요. 인공지능은 1초면 그려줍니다. 그래서 창작 능력이 대중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10년 후쯤에는 우리를 닮은 인공지능이 컴퓨터 한 대씩마다 하나가 있고 그 인공지능은 제 성격을 가지지만 바둑도 이세돌만큼 두고 그림도 피카소만큼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1초 만에 그리고 제가 홍대 앞에서 10년 동안 다녀도 저거 그리려면 하루는 걸릴 것 같아요. extremely 그 생성, 창조 능력, 인간의 고유의 전통적인 인공지능은 뭐 판독하는 거예요. 게임을 하거나. 그런데 이제 요즘의 대세 인공지능은 창조 능력을 갖는다. 그러면 인간이 할 일이 뭐만 남겠나. 그래서 미래에는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거나 아니면 오토바이, 배달의 민족 오토바이 타거나 두 개밖에 안 남는다. 근데 지금의 교육은 2차 세대대전 때 미분 방정식 풀어가지고 포탄 날리고 하던 시대의 교육이다. 제가 교육 전문가 아니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과감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마음에 안 들어 다르게 그려봐. 1초마다 하나씩 그려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오르는 이유, 여러분들 주가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테슬라 주가가 오르는 게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개발했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그림을 이제 1초마다 그리는 걸 0.1초마다 그려주고 전 세계 인구 한 명당 하나씩 붙여주겠다라는 거대한 플랜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로바로 그려준다.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 강의하다가 왔는데요. 이 안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들 저를 이제 약간 황당하다고 말씀해도 좋은데요. 한 10년쯤 후에 이 슬라이드 다시 보면 저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텍스트로 코지 playing frame through 기타, 코지라는 강아지가 기타를 치는데 불길 속에서 친다 하면 인공지능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이제 챗GPT 같은 게
사람의 말을 번역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인코더라고 그러고요. 그 인코딩된 그 암호 속에서 그림의 암호로 바꾼 다음에 디퓨전 디코더라는 게 그림을 만들어내요. 제가 최근에 나온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다 인공지능 구조로 들어가 보면 다 저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생겼을까 봤더니 컴퓨터 그 조 안에 프라이어라는 게 이제 암호인데요. 암호예요. 그래서 제가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신의 언어구나. 그래서 너무 우리가 컴퓨터가 발전하고 반도체가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각자 신의 영역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교회 부흥에 오신 겁니다. 약간 재미로 오늘 제가 위원장님 안 계시면 더 재밌게 할 텐데 여기 총장님들 앞에서 제가 이제 저 이상하다고 그럴까 봐 안 그러는데 여러분 믿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챗GPT가 갑자기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는 전에는 바둑이나 두고 뭐 이랬는데 놀란 거는 대화를 하기 때문에 깜짝 놀란 겁니다. 말도 하고 글도 쓰고 하니까 인간 같아 보이네 그런 건데 그런 창조 능력인데 표현은 그림을 그리고 이제 말로 하는데 그러면 미래의 인공지능 챗GPT4가 이제 나왔는데 6쯤 되면 말뿐만 아니라 표정까지 내면서 사람하고 이제 교류를 해서 눈치까지 있는 인공지능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일할 때 총장님, 우리 위원장님, 직원들이 눈치가 있어야죠, 그죠? 알아서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 다 일일이 가르치면 무능한 거잖아요. 딱 내일 총장님이 무슨 고민이 있을지 알 때 탁 보고서 해서 이렇게 하시죠. 언론에 뭐 날 줄 알고 딱 이거 하시죠. 그게 유능한 직원 아닌가요? 뭐 다 시켜서 하면 누가 못해요, 그죠? 유능할 것이다. 눈치밥까지 있는 인공지능이 될 것이다. 자, 요거는 빙이라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돈 받은 거 없고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을에 코파일럿이라는 그 이제 웹사이트를 열 예정인데 그 전에 무료로 보여주는 맛배기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다가 뭐 제가 뭘 해달라 이러면 답이 오른쪽에 본 것처럼 크리에이티브 하냐, 밸런스드 하냐, 프리사이즈 하냐 이것까지 우리가 선정하게 돼 있어요. 문체까지. 그래서 제가 보기엔 10년 후에 우리 지금 출생률이 떨어지는데 젊은 애들이 인공지능하고 인형하고 결혼할 것 같아요. 월요일에는 송혜교 스타일하고 만나고 화요일은 누구 뭐 그 버튼 누르면 그런 캐릭터로 이렇게 그러면 결혼하고 아기 낳는 거에 비용과 시간이 사실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구 감소가 또 한 번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전공하는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하는데 그 이제 중요한 설계의 이제 목표가 시그널 인테그레이터라는 겁니다. 정직해라 뭐 이건데요. 그거 설명해 보라니까 이렇게 써줬는데 박사과정 한 1년 차는 되는 것 같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박사과정 1년 차가 되는 거죠. 그런데 소스도 다 이렇게 링크 1, 링크 2, 링크 이거 지금 가을에 나올 여러분들이 넷플릭스 가입하는 것처럼 아니면 SK텔레콤 전화에 가입하면 한 달에 10만 원 내는 것처럼 돈 내면 이런 거 다 이제 해주게 됩니다. 더 나가서 제가 뭘 물어보잖아요. 전공을. 그러면 전공을 가르쳐주고 다음 질문도 추천해줘요. 크로스톡이 뭐냐, 바운스. 그러니까 선생님 노릇 다 하는 거죠. 교수급 되는 것 같아요. 다음에 뭐를 알아야 되는지. 근데 이제 이건 기술 영역이지만 인간 삶의 영역으로 보면 이 사람의 의식을 주입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이거 틀면 계속 자기 정치 성향의 유튜브가 계속 뜨잖아요, 그죠? 제가 우리 딸이 아기를 낳았어요. 너무 귀여워요. 네. 그런데 자꾸 유튜브에서 아기만 보나 봐요. 자꾸 아기께 올라와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결혼하고 애 낳는지도 아는 것 같아요. 얘는 더 합니다. 더 합니다. 그래서 의식을 지배한다. 그래서 이제 그 가을에 나올 거를 시범하는 건데 타샤라는 사람이 나 내 소개하는 PPT 만들어줘. 이러면은 만들어 주는 거예요. 기존에 자기가 있는 파일, 문서 파일, 사진 뭐 이런 걸 종합해서 자기 그 PPT를 만들어 주는데 펀한 스타일로 할 거냐 뭐 스타일도 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텍스트로 좀 바꿔줘 하면 돼요. 제가 일해 보면 논문이든 기사든 칼럼이든 발표 자료든 퍼스트 드래프트가 시간의 반 이상 잡아먹어요. 사실 이게 만들어 오면 금방 고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만난 적 없는데 기존에 이메일 썼던 거, 파일, 파워포인트, 회의 자료 다 모아서 딱 보고서 하나 그냥 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중간한 생성 능력, 창조 능력 갖고 있는 사람은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성 인공지능의 등장의 의미는 최고 지적 수준의 평준화. 누구나 다 이세돌 바둑 한 판 두는데 뭐 10분도 걸리는 1초입니다. 창조 능력의 평준화, 모두가 피카소가 된다. 그리고 이거 없이는 일할 수가 없다. 필수적인 도구가 되고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가 인공지능 보유 여부에 따라서 경쟁력이 달라진다. 그래서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면 인공지능에 의한 지적 지배도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유튜브에 지배를 안 받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매일 그거 보다 보면 거기 재밌는 거에 빠지거든요. 자, 그래서 미래에 챗GPT X인 세대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서비스라고 이제 좋게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지배인데 교육, 의료, 금융, 문화, 유통, 생산, 법률, 국방, 정치, 언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실현하는데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가 그거를 실제로 담당하는 것은 학교가 아니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저게 주가 총액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대학교가 지금 주가 총액이 안 들어가 있죠. 아까 총장님께서 돈 걱정 많이 하셨잖아요. 윤중현 장관님께서 돈 뭐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됩니다. 싱가포르 대학이 10 빌리언 한지 모르지만 주가 총액은 아직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을 그냥 외계인이 와서 그냥 좀 재밌는 얘기하고 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매번 여러분 교육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대화하고 다른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런데 꼼짝 못하고 요 구글에서 교육 받아 온라인으로, 그렇게 하면 거기에 빠져들게 해야 되잖아요. 그 방법이 인공지능이다. 자동화와 효율화와 무인화를 이루고. 근데 인공지능의 가장 큰 약점이 있어요. 계산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1인당 슈퍼컴퓨터 한 대씩 있어요. 그러니까 돈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돈 있는 자가 만드는 슈퍼컴퓨터에 꼭 필요한 게 GPU하고 D램이에요. 그래서 반도체가 요즘 국가적인 세계적인 패권에 들어갔다. 근데 우리가 다행히 D램이 있어서 이거 안 주면 안 돼 하고 우리가 레버리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생로병사, 희노애락이 인공지능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아파트 사듯이 AI GPU 한 대씩 사셔야 될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가을 시를 쓰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써줘요. 가을이 내려앉는 골목길, 낙엽들이 춤을 추네, 뭐 이렇게 1초 만에 쓰죠. 1초도 안 걸려요. 근데 제가 판단해 보니까 그렇게 명시는 아니에요. 근데 3호선 지하철 벽면에 있는 시만큼은 되는 것 같아요. 지하철 벽면 시요, 진짜 감동 없어요. 네. 근데 다행히 인간한테 다행인 거는 윤동주의 시 죽는 날까지 부끄러움 없기를, 이 시까지는 아직 못 쓰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잎새에 있는 바람을 맞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육 방향입니다. 제가 보기에 인공지능은 활용하시고 이런 교육. 그러면 언젠가 인공지능이 이것도 할 거냐? 너무 비용이 비싸. 너무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좀 빨리 가겠습니다. 기술적인 내용은 지나가 너무 비싸다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사람을 컨트롤하고 교육하려는 기업이나 국가는 엄청난 컴퓨터에 투자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연히도 GPU라는 엔비디아라는 GPU가 그 기능을 담당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메모리하고.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가도 오르고 삼성전자 주가도 곧 오를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교육 담당하시니까 돈에 관심 없으시죠? 그러신 것 같아요. 되게 청렴하신 것 같아요. 적으시지도 않으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메모리 수출액이 한 100조 됩니다. 10년 내에 1000조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를 천조국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인공지능 파라미터가 한
1,000억 개 되는데 그때 가면 1,000조쯤 되는 거예요. 그때를 제가 기술적인 용어로 이제 싱귤레러티라고 그러는데, 자, 1,000조가 메모리가 되면 세금만 200조를 거둘 수 있어요. 순이익. 대학 교육 다 될 수 있어요. 저는 그 꿈으로 삽니다. 여러분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교육비 문제, 등록금 문제, 대학의 자율성, 제 진짜 전공 아닙니다만 교육부가 대학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건 돈 아니에요. 그래서 돈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반도체 인공지능 전문가 키워서 우리나라 1,000조짜리 회사 만들어서 세금 좀 내라 이러면 우리 1년에 교육 예산이 몇 조쯤 되나요? 사무처장님 한 100조 되나요? 102조 요걸로 해결하고, 그래서 저는 200조 생기면 100조는 교육비, 100조는 우리 노령연금, 우리 은퇴하신 분들, 교육자들 의료보험비 해결. 어떠신, 좋은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그런 희망으로 열심히 삽니다. 저 개인적인 거 아니고요. 자, 그래서 뭐 반도체 혁신이 쭉 일어나는데 이게 저만 아는 줄 알았어요. 이런 사실을 비밀리에 하고 있는데 시장이 알아주는 거예요. 왜냐? 요 GPU 하나, 오른쪽 아랫게 하나가 6천만 원 해요. 반도체 하나가. 내년에 나오는 여러분 안 적으시는 것 같은데 엔비디아, 제가 말하는 회사 이름만큼 주가가 오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엔비디아 내년에 1억짜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1,000대를 깔아야 슈퍼컴퓨터 하나, 우리나라 한 100대 기업이 하나씩 하려면 조 단위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참 대학이 지금 건물도 못 짓는데 슈퍼컴퓨터까지 지어야 된다. 참 어려운 우리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도조라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데 씨름하고 막 이러는데 주가 오르는 이유는 저 슈퍼컴퓨터 개발한 건데요. 그 슈퍼컴퓨터 구조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미국 백악관 NSC 헤드라고 딱 생각하고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미래의 패권이 개인의 효율성, 국가의 효율성, 뭐 기업의 효율성인데 그게 핵무기 다음으로 인공지능이 좌우한다. 과거에는 달러, 뭐 석유였다면, 그러니까 새로운 경계선이 인공지능과 반도체 경계선이 이제 에치슨 라인이 하이닉스, 삼성, TSMC를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좋은 게 이제 인공지능을 계산할 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못 드리겠습니다만 메모리가 굉장히 필요해요. 알고 보면 GPU는 빠른데 메모리가 느려요. 그러니까 계산은 빨리 하는데 적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암산은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가 더 중요해지더라. 그래서 메모리 없는 인공지능은 안고 없는 찐빵이다. 꼭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저만 안다고 비밀로 했는데 바이든이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바이든이 비행기 타고 어디부터 가냐면 옛날엔 DMZ부터 갔거든요. 그래서 밀리터리 캠프에 가서 젊은 군인들 밥 사줬는데 평택 공장부터 먼저 가는. 제 얘기 다 스토리 맞아 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배영 회장님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육은 정확하게 1922년에 멈춰져 있는 것 같아요. 1차 세계대전 이전에.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동경제국대학교 대학 입학 시험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게 제 80년도 대학교 입학 시험 문제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찍어요. OMR 카드로. 오히려 교육이 더 후퇴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한 예로 제가 지난 학기에 카이스트 대학원에서 인공지능 수업을 반도체 수업을 하는데, 자, 인공지능 반도체가 중요한데 그 설계를 하려면 박사과정 학생 정도 돼야 뭐 좀 해보는데, 그 수업에서 학생들이 인공지능 코딩을 해서 인공지능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를 해본 거예요. 근데 코딩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대학교에서 코딩 배워야 되는데 그 코딩조차도 챗GPT한테 이거 프로그램 짜줘 했더니 짜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챗GPT가 코딩까지 하게 됐냐? 그건 내년에 불러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그 비밀을 알려드려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돈 대고 뭐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요 오른쪽에 코딩은 우리가 명령을 준 거예요. 이런 기능을 넣어라, 이런 기능을 했더니 코딩을 누가 해줬냐? 챗GPT가 한 거예요. 우리 교육 입장에서 상당히 그 하이 레벨의
작업이 코딩인데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되느냐 마느냐 이제 그걸 떠나서 그 작업을 챗GPT가 1초 만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가 반도체 설계의 그래프인데 파란색처럼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 뭐 진동이 없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건물을 지으면 태풍이 흔들리거나 뭐 해운대에 건물을 지어도 지진이 나도 안 흔들린다는 정도가 좀 파란색인데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왼쪽은 인공지능 챗GPT가 짠 프로그램이에요. 거의 똑같잖아요. 그런데 학생은 등록금도 줘야 되고 프로젝트도 따와야 되고 가끔 눈치도 봐야 되고 너무 혼내면 또 안 되니까 졸업도 시켜야 되는데 왼쪽은 전기만 꽂아주면 되는. 이게 세계 전체의 디자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런 혁신적인 수업을 하니까 제가 유튜브에 다 녹화해서 학생 발표를 다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이렇게 학생이 발표하고 있고, 제 강의 장면도 여기 올린 거 오늘 캡처, 그러니까 유튜브를 생중계 해버렸어요. 세상에 알리고 싶어서. 그런데 제가 이거를 오늘 슬라이드에 넣은 거는 저기 잔뜩 뭐 보이잖아요. 알고 보니까 인간이 마지막 남은 공학 실력은 수학밖에 없더라. 그래서 요즘 제가 드는 생각은 이공계는 중고등학교 때 대학 때 수학만 가르쳐야 되겠다. 남는 시간에는 테니스 치게 하고 피아노 치게 하고 뭐 등산 가게 하고 독서하게 하고. 오늘의 결론에 거의 익스트림한 두 가지 방법입니다. 미들 에어리어에 그는 상당히 우리 앞으로의 교육의 효율. 그래서 이건 학생이 제시한 그림인데요. 수업이 끝난 다음에 인간이 왼쪽에서 상상과 목표 설계 지시를 하고 구현하는 일은 인공지능이 하게 하자. 그래서 인공지능과 사람이 역할 분담하고 서로 잘하는 일에 집중하고 인공지능을 효율적으로 한번 사용해 보자. 그런 뜻이 있었고, 앞으로 이상적인 학교가 나온다면 우리 미네르바나 테제 스쿨 같은 데 나오면 이런 식의 수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수업의 끝에 느낀 점은 인공지능이 코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처음에는 사람의 말을 잘 듣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자기한테 명령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배신 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때 남은 마지막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전기를 뽑아버리는. 그래서 헌법 1조에 전기의 권한은 인간에게 있다. 이렇게 사람은 이 생명을 끊으려면 산소를 끊거든요. 여기 전기.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알아챈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배터리를 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 주가 2차 전지 주가가 오르는. 윤 장관님 저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이제 빅픽처. 그래서 내년에도 또 불러주실 거죠. 자, 그래서 제 드는 생각이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우수한 7가지인데, 세 번째, 한 번 학습하면 잊어버리지 않는다. 사람은 시험 끝나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잊어버려야 해요. 시험 끝났는데도 계속 시험 문제 생각하면 이상해지거든요. 네 번째, 졸지도 않는데 휴직도 없고 잠도 없다. 제가 지웠는데요. 5번은 노조도 없다. 이거는 제가 국제적으로 위험할까 봐요. 그 다음에 무한복제가 가능하다. 우리 자녀들이 애기 나오면 하나나 둘 키워요. 그거 엄청 힘들어요. 사돈댁과 우리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카피 페이스트에 제한이 없어요. 인간은 100년이면 죽어요. 안 죽어요. 되게 무서운 거 아닌가요? 6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비교해서 교육할 때 별로 효율적이지 않은 교육이 뭔가 계산 속도, 누가나 빨리 푸나 시간 정해놓고, 두 번째 기억력 경쟁, 암기 경쟁, 받아쓰기 경쟁, 문제풀이, 이미 정답이 세상에 나와 있는 문제 또 푸는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씩 해보면 우리 학교에서 구구단 외우는데요. 요즘 누가 살면서, 근데 생각해보면 살면서 구구단 쓸 일 거의 없어요. 원리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죠? 사실은 컴퓨터가 다 하고요. 엑셀이 다 하고 미래에는 슈퍼컴퓨터가 다 합니다. 슈퍼컴퓨터하고 경쟁시킬 필요 없죠. 그죠? 그래서 학교에서
이건 제가 이상적인 얘기입니다. 대학 입학 시험이 관련돼 있고 우리 사회에 뭐 정의의 문제, 공평의 문제, 너무 계층 사달의 문제 얽혀져 있지만 요 안으로 들어와서 요 문제만 딱 들여다보면 그냥 구구단의 원리만 알면 되지 주판 공부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 우리 반도체는 시간 약속으로 덧셈 곱셈 하는데요. 저 시간 요 한 칸이 T1, T2 한 칸이 피코세컨드 영역이에요. 10의 마이너스 9승, 12승. 인간 한 번 덧셈 아무리 잘해봐야 1초 걸리고요. 복잡한 거는 못 풀어요. 여기는 피코세컨드 단위로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 사람은 기억 곡선인데 일주일이면 대부분 다 잊어버리는데 반도체는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절대 기억력 테스트나 기억력 가지고 대치동 얘기는 다음에. 두 번째, 문제풀이 교육 방식은 제가 맨 왼쪽 게 그 동경제국대학교 1920년대 문제인데요. 저거는 탱크 만들 때 수학이고요. 지금도 그 재미있는 수학 지적 호기심과 훈련은 좋습니다. 근데 그걸 목적으로 특히 제한된, 그래서 제가 사실 본고사 마지막 세대인데요. 좀 책임 없는 발언이지만 그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학교에서 수학 열심히 가르치잖아요. 그 미분, 적분 평생 쓸 일 없어요. 대학 가서 미적분 쓰이지 못하는 이유가, 개념은 중요하지만 반도체 하나 설계할 때 트랜지스터가 조 단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어떤 설계를 검증하려면 조 단위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사람은 두 개만 해도 못 풀어요. 그거 이따만한 책 공학 수학 해도 컴퓨터가 풀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즐겁게 하고 재미있게 하고 서로 토론하게 하고 개념을 얘기하고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세 가지 직업밖에 없는데요. 인공지능 개발자, 인공지능 활용 전문가 또는 오토바이, 이렇게. 그래서 저는 우리 애기들은 인공지능 개발자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학교는 주산학원 같고, 옛날에는 여기 그 도로 안에서 이렇게 수신호를 이렇게 하는 이런 대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혁신의 방향, 저는 아직까지는, 미래는 모르죠.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은 문제는 내지 못해요. 문제를 낸다는 것은 열정과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탐험 정신이. 아직은 그게 없어요. 근데 그것도 늘 것 같아요. 근데 컴퓨터 용량이 아직 안 돼서 문제 제시하는 능력이 오히려 중요하지 않냐. 문제 푸는 건 얘기들이 하고, 제시하는 걸 하려면 사회, 경제, 국가 등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하면 학부 대학은 수학만 가르치고 인문학 책 읽게 하고 뭐 이런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문제를 제시한다는 건 어떤 방향으로 갈까라는 벡터를 표현하는 겁니다. 크기보다 벡터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질문하는 교육. 방향을 설정하려면 의문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재밌는 거는 인공지능이 질문을 못해요. 질문하는 것도 해볼 수는 있는데, 그걸 이제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제가 어떤 때 궁금했냐면요, 제 대학 다닐 때 도서관 아크로폴리스 앞에 5층인가 오열람실이라고 있어요. 3층에 또 개방된 데 가서 주로 공부했는데, 옆자리에 책이 누가 열심히 보는데 책이 제목이 멋있는 거예요. 그럼 도서관에 사와서 공부하고 이랬거든요. 굉장히 그 문화적인, 정신적인 많은 게 이 호기심을 갖고 열정을 갖고 있는데, 그게 질문을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데, 아직 제 생각에 대부분의 우리 인류의 기본적인 문제는 결론이 잘 없어요. 결론이 잘 없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 컴퓨터도 협력을 잘하지만 인간도 협력을 잘해야 되는, 남의 얘기를 잘 듣고 이렇게 하려면 토론하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하고, 아까 총장님 말씀하셨지만 기억을 하는 중요한 방법이 강의하는 건데, 그래서 제 교수가 월급 받고 사실 공부하는 거고, 학생들 가르치는 것이 같지만 제가 공부하는 건데, 이 토론을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흡수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내년에 나오는 1억짜리 그
엔비디아, 제가 몇 번 엔비디아 얘기했는지 잘 기억하시죠? 예,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새로운 반도체인데요. 알고 보니까 CPU, GPU, 메모리는 다 성능이 좋은데 둘 간의 데이터를 주고 받아야 돼요. 여기서 병목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인간과 컴퓨터의 또 공통점은 커뮤니케이션이 리밋을 걸더라.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인간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귀를 열어야 될까요? 자주 만나야 될까요? 근데 여기는 물리적인 리밋이 여기서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빛의 속도로 하더라도. 그래서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한다고 치면 필요한 게 인공지능 반도체, 전력 반도체 이런 게 있는데 그것 들어가 보면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시스템 설계 굉장히 융합적이에요. 제가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면 학부 때 성적 좋은 순하고 제 박사 끝날 때 퍼포먼스가 크로스오버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학생 학점이 3.5예요. 4.0 넘는 애들은요, 하고 싶은 거 제가 모르는 거 시키면 벌벌 떨어요. 책만 보다가. 근데 3.5 애들은 좀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왔으니까 좀 해볼까? 그러니까 어려운 점을 이겨내요. 그리고 교수를 좀 믿어요. 예. 근데 왜 그럼 요즘 학점 좋은 애들이 못할까 보면 초등학교 때 유치원부터 뺑뺑이 학원 도는 거예요. 이미 에너지가 다 소진돼.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그죠? 예. 근데 되게 융합적인 문제인데 이런 거 교과서도 없어요. 사실은 중요한 거 안 가르쳐드리고 우리 분야에서는 진짜 중요한 건 교과서에 안 나와요. 그거 돈 되는데 왜 가르쳐 주겠어요? 부려먹기 쉬운 엔지니어 필요한 인도 중국 애들 써먹기 좋은 것만 가르치는, 책임지지 못하는 제 혼자만의 경험, 융합할 수 있는 능력. 그러려면 각각에 대한 인사이트, 종합하는 인사이트, 이거를 유태인들이 잘하더라고요. 유태인들은 학교 갔다 오면 너 뭐 물어봤니? 이렇게 물어보고, 우리나라는 학원에서 뭐 배웠니? 학교에서 뭐 했냐면 물어보지도 않잖아. 학교는 잠 잘 잤니?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수업 방식도 학생이 스스로 이렇게 모티베이션 갖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하는 거 따라하지 말고 주제를 스스로 탐색하고 사전 학습하고 수업에서는 토론하고, 그런. 근데 여러분도 아마 이미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고요. 수업의 도구에서 저는 칠판보다는 눈빛 교환, 나중에는 슈퍼컴퓨터를 등 뒤에 지고 클라우드로 접속해서 같이 이렇게 목표나 문제 제기는 도움을 안 받더라도 솔루션을 찾는 거는 슈퍼컴퓨터를 갖고 해야 되는데, 이제 캘큘레이터도 이제 우리 그 미국 학교는 SAT 시험 볼 때 캘큘레이터 들어가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미래 시험은 오픈북에 무제한 시간에 슈퍼컴퓨터도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피아노나 캔버스도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포토샵을 쓰고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자기가 어떤 작품을 만들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러면 컴퓨터보다 인간이 잘할 수 있는 공학적인 능력은 뭘까? 수학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학 졸업할 때 수학만,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행렬이에요. 왜냐면 디지털 시대는 모든 데이터가 벡터로 표현되고 행렬인데 고등학교 수학에서 벡터가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결정하셨나요? 아니면 누가 결정하셨나요? 네. 미적분보다 벡터가 더 중요하다. 꼭 행렬. 그 다음에 수학 과목을 누가 커리큘럼을 정했을까 제가 상상해 봤어요. 근거는 없는데 독일 사람들이 영국하고 대적하면서 무기 만들려고 만든 커리큘럼 같아요. 그걸 일본으로 수입해 왔다가 홍성대가 수입해서 우리 교과서로 오지 않았느냐. 그 커리큘럼을 누가 정한 거예요? 1800년도엔 그런 거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챕터가 확률이에요. 잘 찍기. 인생 어차피 잘 찍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혹시 미분 방정식 풀어서 배우자 정하고 뭐 직업 정하시나요? 믿을 만한 분 찾아가서 물어보시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을 만한 분이 인공지능이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컴퓨터로 할 때 가장 중요한 수학이 행렬이다. 조금 더 확대하면 행렬을 리니어 엘지브라라고 그러고요. 그다음 확률, 미적분. 근데 제가 보니까 등수를 정하려면 확률. 근데 확률이 아마 교과서 중에 맨 뒤에 있을 거요. 그다음에 행렬.
캘큘러스 스태티스틱스 이런 과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필수 도구로 해주시고 국민 무상 교육 아니에요. 그러니까 밥값도 내주고 다 하는데 GPU도 한 대씩 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좁혀서 인공지능 시대 여러분 자녀들이 인공지능 기술자가 되겠다고 한다면 1번이 수학 실력, 2번이 소프트웨어, 3번이 컴퓨터, 4번이 전문 분야, 5번이 공학 설계, 6번이 유연성인데 2번부터 5번까지는 대학원 가서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과거의 학생 평가는 암기력, 추종, 성실, 근면 정도를 테스트하는 거였다면 미래의 평가 방법은 인공지능으로 해보면 어떤가 싶어요. OMR 카드는 누구 아이디어였나요? 혹시 여러분 중에 한 분 계셨던 거 아니에요? OMR 카드라는 방법이 저희 대학 갈 때는 예비고사를 통해서 1차 커트라인 넘으면 이제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인구가 늘어나서 그런가요? 왜 OMR 카드가 방식이 등장했죠? 그때는 대학이 신뢰를 잃거나 이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나중에 10년 후에 인공지능이 학생하고 대화하면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창조력, 응용력, 융합력 그런 시대에 오면 꼭 저를 레퍼런스 이름으로 해주세요. 본고사로 다시 회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예. 인공지능이 더 페어할 수도 있고 전 학생을 동시에 할 수도 있고 따로따로 할 수도 있고 매달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눈물이 없어요. 감정이 없고 그것도 늘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까 그런 인공지능보다 뛰어난 교육을 시키면서 눈물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무리 인공지능 알고리즘 생각해봐도 아직 꿈이 없어요. 우리는 자면서 꿈꾸잖아요. 그거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갈 길이 아닌 결론은 유발 히라리가 과거에는 종교가 인간을 지배했는데 최근에 인간이 지배했다고 합니다. 민주주의가 이거예요. 제가 크레딧 카드 긁을 때 신에게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는 왕인데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지배할 거다 이렇게 좀 비관적으로 봐서 저는 어차피 운명적으로 달아온다면 미래 우리 인간은 사랑과 역사 이런 인간적인 것과 디지털이 합쳐져서 두 개의 손, 두 개의 발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교육이라면은 디지털 기술, 창의력, 유연력, 소통력, 사랑, 배려, 용서화 이 세 가지 축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누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현실은 좀 안 받쳐주잖아요. 그렇지만 세상의 변화는 나침판이 중요하다. 아무리 혼돈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방향을 설정하고 우리 다 같이 한 발씩 가면 우리 미래 인재들이 나와서 우리 모두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